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나흘 연속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IT와 종이 목재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약했는데 800선이 붕괴되면서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최근 국내장이 미국과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이었고요. 이 무역 분쟁 이슈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장 흐름이 어떨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앞으로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순서이죠.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종목을 산다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지금 7월 중순 이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로의 접근은 이제 2분기 실적 어닝에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하반기에 대한 성장 그림이 있는 종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3대 BMW 딜러 중에 한 곳입니다. 신차 판매나 AS 사업 그리고 인증 중고차 판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결 손익이 2016년까지 적자 구간이 나타났는데 AS의 운영 캐파 부족이라든지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높은 조달 금리에 기인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수동 AS 센터에 완공하면서 AS 사업이 2017년 2분기부터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은 미래에셋 캐피탈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세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이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업의 턴어라운드라든지 사업 다각화가 빠르게 긍정적으로 진입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동사가 인수한 광주 포르쉐의 실적이 반영되는데요. 2019년에는 수원과 창원에서 약 포르쉐 딜러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동사의 신차 판매 사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수원에서 분양이 시작된 중고차 매매 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는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올해 1분기부터 분양 수익 인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굴토 작업 진행 후에 하반기부터 굴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1층에 신차 전시장 등 고수익의 분양 수익 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100억 원 정도 이상의 분양 수익 인식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입주 이후에는 보유분에 대해서 임대 수익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는 확인되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도이치 오토월드의 분양 수익 인식이 전체적으로 지금 2분기에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사 이익 같은 경우는 58억 원에서 63억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본업인 AS 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하반기부터는 AS의 어떤 사업 부분 그리고 도이치 오토월드의 추가적인 이익 증가세의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부터 5,500원 단의 눌림목 매수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도이치 모터스였고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규제 이용우.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주를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매매 전략 어떤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신준섭 전문가님은 지난 시즌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로 좀 각광을 받으셨었는데 오늘 새롭게 또 이렇게 포트 종목을 새롭게 선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타이틀 나간 대로 주로 이제 국내 쪽 스몰캡, 작은 이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런 이유는 일단 투자다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다운 기업,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성을 하고 있고요. 잘 선별된 기업 하나만으로도 일단 우리 계좌 자체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두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일부 좀 괜찮은 이제 스몰캡 기업들 중심으로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뭐 스윙이나 일주일 단위로 이런 좀 그 매매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예, 저평가 중소형주를 발굴하시는 신준섭 전문가 탑픽 종목 잠시 뒤에 저희 볼 거고요. 이용우 팀장님은 오늘 새롭게 저희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편승이 되셨습니다.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수익 매매와 중장기 매매에 특화된 성장 종목을 발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이슈에 맞는 수혜 종목을 스윙으로 단기 매매하는 전략과 상승 명분을 보유한 대세 상승 종목을 중장기로 매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긴 한데 중장기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종목 공개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제 개장을 한 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앞서 미국장이 좀 빠져서 오늘 금요일 국내장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장 전략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이유는 뭐 주변에서 뭐 G2 간의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뭐 세이프가드에 대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많이 좀 묻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고용 지표 쪽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의 고용지표 자체가 지금 개선될 조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뭐 가계 소득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적인 실적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또 지표들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기술적인 차트 일단 하방에 대한 6월에서 7월 초까지 상당히 이제 하락이 좀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코스닥이나 거래소, 코스피 지수 모두 양시장 모두 일단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이평선을 보시면 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선수들이 봤을 때에는 이제 좀 파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는 좀 매매를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현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용우 팀장께서는 개장을 앞두고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예, 최근 시장이 남북경협주나 바이오주에 이제 상당한 데미지를 받고 지루한 시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네. 예, 또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연일 지루한 시장 흐름인데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동향을 봤을 때는 심각하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는 저희 이슈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 이슈와 중국 소비주 이슈에 이제 흔들리는 장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동인지 면밀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이 흔들려도 이제 인내심을 가지면서 성급한 매매보다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차분하게 실적 대비 저평가 이제 종목들의 반전에 주목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 또 주봉이 만들어지는 금요일 시장이니까 네. 오전 오후 시장 반동성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매매에 접근을 해야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신준섭 전문가님 혹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어떤 섹터가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용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뭔가 지금 하나의 뭐 업종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또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같은 업종이라도 일단 시장에서 좀 업력이 강하면서도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접근 전략을 좀 취해 간다면 단순히 또 단기적으로 너무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하반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개별주들이 또 수급들이 안 들어온 종목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면서 접근 전략을 취해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호 팀장께도 여쭤볼게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특별히 관심 가는 섹터는 요즘은 좀 보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뭐 제약바이오나 대북주들도 다들 이제 전체적으로 시세가 약한 상태고 최근 시장이 대형주 이외에는 뭐 급등했다가 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이제 추가적인 주도 섹터가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명분을 보유한 종목을 짧게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7월 20일 금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1% 정도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이 됐고요. 어제 주가 9만 원 선 회복했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밀립니다.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89,800원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이 지금 눈에 좀 띄는데 5거래일째 상승세예요. 0.5% 또 상승하면서 4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거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발효가 됐습니다. 포스코의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눌립니다. 1.5%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0.13%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요. LG화학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소식이 있었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 LG화학 오늘도 어제 종가 수준 정도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국내 증시 어제 종가 수준 부근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출발인데 코스피는 2282포인트로 코스닥은 796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지금 양지수가 모두 5거래일 연속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 소폭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 네이처셀의 쇼크에 어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 종목인 CJ ENM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인데 지금 재상장 4흘째를 맞았는데 어제는 11%나 급락이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4% 더 밀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약화가 된 상태인데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규모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 가운데 메디톡스 신라젠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5위부터 6위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예, 약세로 출발한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로메드가 0.9% 하락 출발이고 여기에 펄어비스, HLB, 포스코 캠프까지 오늘 약하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0.01% 상승으로 상승폭이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봐야겠죠? 자,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앞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앞으로 주도주 어떤 섹터가 될 것인지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개별주 위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토픽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릴 기업은 바로 가비아입니다. 역시 가비아. 예, 맞습니다. 그 6월 제가 처음 출연을 했을 때도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판단이 여전합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제 6월에 추천을 드리고도 상장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7월 17일에 9,960원까지 신고점을 이제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일단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추천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리스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많이 싸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비아에 대해서 이제 추천 사유를 3가지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대표 IT 기반 산업의 이제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많이 20년 동안 업력을 갖추고 있고 뭐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해서 확장을 했고 보안 사업 역시도 자기 동사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잘할 수 있으면 직접적인 투자로 이제 그 팀을 꾸렸고요. 사업적인 영역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카페24가 가지고 있는 쇼핑몰 솔루션까지 사업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IT의 전반적인 기반적인 사업을 좀 아우르는 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각계전투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 영역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여전히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그 추천 사유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꾸준히 안정적인 이제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상장 이래 역성장의 기록 수치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대다수 이제 그런 결제가 뭐 이런 채권 쪽보다는 매출 채권 쪽보다는 이제 현금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현금 회전율도 상당히 고르게 발생이 됩니다. 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다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에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배경을 보시면 그 섹터 자체가 지금 4차 산업 부류의 기업들이 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런 뭐 보안이면 보안,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공공 부문 클라우드까지 섭렵할 수 있는 자격이 된 5개의 기업 중에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S Azure라는 그 또 클라우드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들과도 지금 돈독한 또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국내에 대한 그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모든 포석을 좀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성장 지표도 매년 지금 성장폭이 상당히 크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는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출연을 했다면 미리 또 이제 동사에 대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릴 8%나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은 또 외국계 자금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동사를 꾸준히 좀 봐왔는데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는 그림들은 나왔거든요. 네. 뭐 기관들이 아니면 들어왔다가 조금 이제 작은 손들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좀 큰 손들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림들. 새로운 지금 시장에서의 그 리레이팅, 그 리밸류에이팅 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일단 9,960원 7월 17일에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가 나왔던 게 금융권에 대한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배경을 좀 깔아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냥 이슈거리로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거래가 제대로 터졌거든요.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을.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은 워낙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재료로 인해서 새로운 세력들은 다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유는 또 결정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약간 강보합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회사인 KINX의 지금 지분 가치만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요. 네, 그리고 동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단기 금융상품 자체가 460억 원. 그 판교 쪽에 지금 동사의 지금 이런 부동산 자산들, 토지 건물이 약 330억 원.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교 쪽 시세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1,500억이라는 자산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을 매각했을 때에도 지금 있는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게 투자 매력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시장에 대한 지금 하방성이 높은 지금 현재 이 가비아에 대한 편입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지속적인 좀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께서 좀 잡을 수 있다고 좀 사료가 되고요. 네. 일단 접근 전략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현재 있는 현재가 기준으로 9,610원 정도 지금 시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가 주문보다는 지정가로 좀 등락폭이 아마 등락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또 이제 작은 기업의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9,500원대, 600원대 정도로 해서 지정가 매매로 일부 이제 좀 지정가 매수를 좀 하시고 또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일단 11,2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목표가도 단기적으로 좀 낮게 잡아드린 건데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한 3,500억에서 4,000억 이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좀 더 깊이 매수가 대비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비아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네, 다음 종목들은 좀 더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출판사 이번 주에도 매수 추천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 추천 드리고 그날 당일날 좀 많이 올라가서 저도 조금 이제 당황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좋은 기업들을 너무 빨리 올라가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부분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순식간에 이제 기업이 튀어버리면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네,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업을 당연히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업 그리고 임대업 등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이제 연결로 잡혀 있는 부분 자회사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오프라인의 이제 계열사들 간의 이런 시너지가 상당히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출판업, 오프라인 쪽의 출판업의 그동안의 오랜 업력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영업망을 지금 갖추고 있는 삼성출판사. 그리고 이런 책 제작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컨텐츠들. 를 이제 무궁무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제 또 뉴미디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또 그 삼성출판사가 갖출 수 있는 또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영역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를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회사 어떻게 보면 이쪽 삼성출판사 대표자의 또 아들 장남이 지금 대표로 있는데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있죠.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쪽 컨텐츠 쪽 제작에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또 핑크퐁이라는 최강의 뽀로로의 이제 거의 버금가는 최강의 또 그 캐릭터 브랜드를 갖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뽀로로와의 그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캐릭터 업계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다크호스로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센싱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지금 핑크퐁이라는 브랜드를 갖춘 기업이고요. 또 여기에 전국적인 망을 지금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아트박스 역시도 삼성출판사의 또 계열사입니다. 이 두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고르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55% 지금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작년에 매출이 1,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눈이 지금 이 두 기업 모두 내년에 충분히 상장 조건을 갖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상장이 될 경우에는 동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동사 역시도 새로운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경이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추천 지금 드리게 되었고요. 최근에 외국계 자금이랑 기관들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1,900원에서 1,000원대 밑으로 부지런히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위로 조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적인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4%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출판사랑 가비아에 대해서 기업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두 기업 모두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정배열을 갖춘 기업입니다. 네네. 현재 시장이 워낙 이제 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이. 근데 정배열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또 작은 기업들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국내 혈당 측정기 국내 시장 최강자입니다. 해외 시장 역시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일단 동사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높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예상 매수가보다는 좀 높게 시작이 돼서 지금 시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마 지금 갭이 만들어지고 61선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매물에 대한 추세를 좀 보시면서 밑으로 조금 더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짧게만 몇 가지 짚어드리면 예. 일단 동사가 갖추고 있는 그 영업망입니다. 기술력과 영업력을 다 갖추고 있는 혈당 측정기. 네, 일단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필요는 있고요. 일단 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쉽게 간편하게 내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는 자가 혈당 측정기를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 모든 그 국내 큰 대형 병원들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혈당 프로그램 안에서도 동사의 제품들을 지금 권장해 줄 정도로 상당히 국내 시장을 일단 섭렵을 한 상황이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홍콩, 멕시코, 미국, 중국, 인도, 칠레, 말레이시아, 독일까지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좀 펼쳐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500원 이하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4,700원,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많아서 6%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의 오늘 탑픽 종목은 지난 시즌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가비아, 삼성출판사, 아이센스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신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부터 새롭게 라이브 매매타임에 함께하게 되신 이용호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지금 공개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기업이고 바이오 의약품들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시밀러 회사 간의 시장은 겹치지가 않는데요.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제 각국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계속 쌓이고, 적자가 쌓이게 되면 이제 정부도 부담이기 때문에 비싼 약을 쓰는 것보다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 유도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오리지널 제약사의 점유율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제 전대 대부분 임상 3상을 준비 중이고, 3상 임상을 성공을 해도 실질적으로 완제품은 3년 이후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약 관련된 종목은 실패할 경우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약효도 비슷한데 굳이 오리지널을 쓸 이유도 없고 이제 가격이 싼 약을 쓰면 되는 부분이라 복제약 생산업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셀트리온도 이제 주가가 잘 안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과 전 세계 시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오리지널 약제보다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 체계의 정책 동안 바이오시밀러가 일반 약보다 환급에 더해서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스룩시마, 허주마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면 예상 올해 매출은 2조 원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기적인 마인드로는 접근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 종목이나 장기 투자하신다면 분명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 9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가 높다라는 분석이신데, 장기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한 11월에서 이제 지금부터 6개월이나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시면 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표가 15만 원 말씀하셨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대형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이제 상황에서 동사의 감소폭은 시장 대비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사의 감소폭이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5%,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3%로 감소했는데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제 대우건설 등과 같은 경쟁회사들의 평균을 비교해서 저희 살펴보면은 2016년 경제사의 저희 분양 물량 감소폭은 2016년에 마이너스 35%, 2017년에는 마이너스 34%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곡점을 맞이한 주택시장에서 경쟁회사 대비 이제 감소폭이 적다는 것은 동사의 경쟁력과 성장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이제 플랜트 발주 시장의 중기적인 개선도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GS건설이 2018년 해외 수주 목표로 3조 원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상반기 수주 금액이 아직은 8천억으로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UAE, 알제리, 사우디 등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부분의 무게도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플랜트 시장 발주 개선 분위기 속에서 정유 및 화학 설비 강점을 지닌 GS건설을 투자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라인 4만 1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종목 제노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노레이는 국내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문 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전문 업체로 네. 국내 유일의 메디컬 및 덴탈 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은 국내 1위 업체고 시장에서 지위가 확고하고요. 덴탈 부문은 신제품을 필두로 중국 시장에서의 확대 판매를 본격히 하고 있습니다. 덴탈 장비는 환자에게 피폭되는 X선양이 적은 고사양 장비인 파파야 3D를 개발했는데 개발부터 생산까지 직접 하게 되면서 공정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장이 됐나 봐요? 예,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요. 상장 후 차익 매물 출회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서 네.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다시 상향하려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확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성 그리고 중국 수출에서의 고성장이 예상되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주력하고 있어서 매형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수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아침에 현재가로 제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5,000원이고 손절라인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 네. 앞서 두 종목은 좀 대형주였는데 세 번째로 주신 제노레이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인데요. 이렇게 네. 종목을 분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개별 장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사실 대형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GS건설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예,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실적 기대감과 재료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은 탄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단기 매력도를 제가 4개를 체크를 드렸는데, 네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보통 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다시 지금 공모가 근처로 가격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매형 확대랑 수익성 향상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탑픽 종목 세 종목씩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이노션 보겠습니다. 이노션의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오늘 장에서 3% 정도 반등을 주는데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평가해도 되는지 매수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그룹 이제 광고 기획 쪽 대행사인데요. 네. 제일기획에 이어서 이제 업계 2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좀 악재 중에 악재가 일단 우리가 매출을 몰아주기식의 계열사 간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좀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없잖아 이런 현대차 계열 쪽에 대한 광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은 악재될 수 있는 지금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실적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고르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기획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한 지금 반 정도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단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빠지면서 더 좀 낙폭을 확대시킨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1조 원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자리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점이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기업이 싸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그 공략보다는 조금 더 분할적인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 급등하고 있는 이노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저 이번에 롯데 하이마트 보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최근의 흐름이 괜찮고 지금도 한 0.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냉풍기, 선풍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생활가전 보급률 증가랑 이제 에어컨 판매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이제 기존 이제 실적 기대치를 넘어설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위가 꺾이는 시기가 오면은 일시적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이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더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더위 에어컨을 만드는 그런 회사 냉매를 만드는 회사나 그런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이제 에센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냉매나 이제 가스, 이제 에어컨에 들어가는 쪽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롯데 하이마트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INC 주가 흐름을 좀 볼 텐데 오늘 장에서 5%나 급락이 있고요. 실적 부진이 원인인 것 같은데 신준섭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안타깝게도 앞서 이제 이노션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 계열 그룹사들의 모든 이런 IT 관련된 그 사업을 도맡아서 했던 기업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에서는 많이 좀 세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재료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게 바로 이제 6월 중반 정도, 6월 18일 정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실적까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개파락인데 지금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세계 INC 봐드렸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SK증권 보겠습니다. 매각 소식에 어제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이용우 팀장님. 예, 전일 이제 SK증권발 호재에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동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당국의 심사문턱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포류하던 종목이라서 이제 매각이 1년여 만에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새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긴 하지만 전일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각이라는 재료가 또 소멸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크게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부정적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증권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또 전화 연결할 건데요.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부터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출연을 하셨었고요. 또 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죠. 발음이 어려운데 요즘에 여름 맞춤형 딱 종목이에요. 서울경제의 아주 A 시청자분이시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시청하다 보면 약간 다른 채널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채널을 딱 틀으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DC 서큘레이터라는 그 제품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풍기를 무조건 샀지만 요즘에 이제 서큘레이터를 사잖아요. 좀 선풍기보다 바람 세기도 더 나가고 약간 공기순환기죠. 선풍기랑 약간 개념이 틀릴 수가 있는데 에어컨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큰 이 제품들을 지금 다 모든 그 어떤 선풍기 만들던 회사에서 다 내놓고 있어요. 파세코에서 DC 서큘레이터라는 이 제품을 내놔서 지금 6월 판매량 대비 7월 달에 15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한 가지 홈쇼핑 예로 들면 GS 홈쇼핑에서 긴급 편성을 해서 1시간을 판매했는데 목표 판매량 대비해서 130%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진, 판매 완료, 이렇게 뜨잖아요. 금방 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온도가 높은 이런 지금 날씨 속에서 대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습 겸용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님이 오셔서 실외기를 밖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 장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실외기가 필요한데 이제 실외기가 필요한데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룸이라던가 작은 방 그리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방 우리 아이 방에는 설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실외기를. 실외기 하나로 하는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동식 에어컨 그래서 선풍기보다는 조금 시원하고 실외기는 에어컨보다는 덜 시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제3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게 뭡니까? 모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기 시즌이 다가왔는데 파세코에서 또 모기 포충기 모스클린 이것도 지금 홈쇼핑에서 또 방송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C 서큘레이터, 이동식 에어컨, 모기 포충기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너무나 지금 더 무더위가 지금 심해지는데 모기까지 오고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파세코의 이런 제품 라인업들을 보시면 여름에 잘 먹히는 라인업들을 다 들고 나오고 있고 여름 수혜주로 일컬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딱 사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무더위가 오고 이미 다가왔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파세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가 5,000원, 목표가 12,000원으로 잡고 한번 무더위와 모기와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흐름을 보면 급등한 것도 같은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여름철 수혜주 파세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남과 북이 공동으로 철도 연결 구간을 점검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에 대한 낡은 규제들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2285.4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8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9분경에는 77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322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1% 상승하면서 47,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1% 빠지면서 9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이 현재 0.17% 하락하면서 2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매수하기도 했었습니다. 42만 7천 원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현대차는 0.40%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EU에서 철강에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만 9천 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현재 0.65% 상승하면서 77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LG화학과 삼성물산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21% 상승하면서 798.1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79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이 21분경에는 94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184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은 어제 급락했는데요. 현재도 2.48% 하락하면서 22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3%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 상승 전망에 따른 강세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나노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1%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최근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23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그리고 HLB 오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업무역이 3% 넘게 상승하면서 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지도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션, 동원 F&B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주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89% 하락하면서 3만 3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도 현재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3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그리고 효성중공업, S-오일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신라젠입니다. 2위부터는 네이처셀, 제일제강, 삼성전자, 그리고 5위는 한국항공우주,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뉴프라이드, 8위는 데아티아이입니다. 1위인 신라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은 어제 7%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떠돈 루머 때문인데요. 신라젠 지성건 부사장이 사퇴했다는 소식과 임상시험 실패 해석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신라젠은 지 부사장의 퇴임을 임상 실패로 연계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0.32% 하락하면서 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포항에서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한 헬기 마리온이 추락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소식에 이 주가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 보유 지분을 매각해 주가 흐름이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3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데아티아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등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철도주의자 남북경협주인 데아티아이는 남북경협이 뜨거웠던 6월 11,000원 선까지 올라섰지만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2.5% 상승하면서 6,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유안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입니다. 바로 전화로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네, 어제는 이제 화장품 주식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예. 저는 그 화장품 주식 중에서 이제 에이블 CNC 거의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이블 CNC를 볼 텐데요. 그 지난 그 중국에서 큰 그 광군절하고 상반기에는 이제 6.18 행사 이렇게 있고 하반기에는 광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기에 중국에서 6.18 행사를 했는데 거기 뭐 티오바오, 티몰 이런 쪽에서 그 판매를 한 그 비비크림이 그 브랜드 중에서 판매 1위를 한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다시 한번 개선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 큰 그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뭐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가 많이 있었는데 뭐 이외에는 애경이라든가 뭐 6위에 라네즈, 설화소 이런 거 있고 나머지는 다른 국외 브랜드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브랜드에 앞서서 비비크림을 거의 한 29만 개를 팔았다라는 것은 어떤 어떤 숫자로 이런 것보다는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진출의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동안에 에이블 CNC가 참 많은 고생을 했죠. 미샤라는 그런 브랜드와 맞물려서 좀 약간 오래됐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으면서 새로운 브랜드 리뉴얼을 해야 된다. 이런 의의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증자를 했죠. 그래서 1,000억 정도 자금이 유입되고 그동안에 또 있던 자금, 그래서 한 2,000억 정도를 사용해서 브랜드 리뉴얼이라든가 매장 출점, 뭐 신제품 개발, 뭐 이런 데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낳았으면서 에이블 CNC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사의 변화를 꾀고 있는 그런 화장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제품 리뉴얼이라든가 새로운 브랜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치에서의 어떤 주가 위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때 가장 많이 올랐던 어떤 화장품주 중에 하나가 또 에이블 CNC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무려 거의 한 100배 정도가 올랐죠. 그런 상태에서 올라다 보니까 2015년도에 화장품 주식이 올라갈 때 얘는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2014, 15, 16, 17 그래갖고 거의 6년 정도를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5년에서 6년을 조정을 받았다. 그럼 다른 화장품이 2015년도 갔을 때 못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오랫동안 주가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물량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바닥을 찍은 게 요번에 6월 달에도 다시 바닥을 찍으면서 쌍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갖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저는 뭐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화장품주가 동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중에서도 에이블 CNC 지금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유안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상황이 이전까지는 계속 좋았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디커플링이 미국과는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나 중국 증시나 이런 쪽들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과 일본 쪽은 어느 정도 동맹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나마 숨통을 트였지만 국내 증시는 아직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일부 쪽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경제적 상황이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는 국내 시장으로서는 향후의 이제 방향성은 아직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도 치솟는 위안 달러 환율이 상황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번 미국이 한 번 더 경고성으로 추가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보복이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시장은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경기가 미국의 경기를 어느 정도 따라왔다면 좋았겠지만 실물 경기는 최악 수준이고 그리고 실제 정부도 경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대기업과 중요 업황인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까지 다들 무역 전쟁 이전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당분간은 계속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기대치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판단하기에는 너무 유리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실적 기대감이 있는 IT 장비나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전기차 정도만이 정배열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안한 업종에 해당이 되는 업종의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한두 번씩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걸 모아간다거나 낙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불안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짧은 기간의 매매를 선호를 하고 스케일처럼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은 더 짧게 그리고 손실은 내려오면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어버리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 상승은 되게 더디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스탑로스를 걸어놓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 개를 수익을 내고 두세 개를 손절을 크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이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장 방향성을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를 하기엔 너무 낮은 확률과 낮은 수익률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7월 6일 관세 부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관세 부과와 앞으로의 추가 관세 부과는 알고 있고 예상되기에 당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회사의 가치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기 그리고 테마성 주식을 단기 차트로만 접근을 하는 시장이 되면 오히려 힘든 시장에서 조금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마왕 이동우 대표 오늘장 추천주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제가 계속 추천하는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았죠. 지난번 후성이나 CIS에 포함됐지만 오늘은 이제 P&E 솔루션인데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 어려운 변동성 장 속에서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인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핵심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전지가 이제 배터리의 핵심 소재, 전기차나 수소차의 핵심 소재라는 거에 이제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몇 주째 변동성이 크지만 이제 2차 전지 업체를 P&E 솔루션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은 크게는 이제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극 조립은 전공정에 해당이 돼서 대부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활성화 공정에 해당이 되는 후공정은 P&E 솔루션이 담당하고 있는데 후공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고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E 솔루션은 활성화 공정 중에서도 포메이션 장비나 성능 그리고 수명 검사 장비인 사이클러를 직접 설계하는 회사이긴 한데요. 매출 비중은 대형 전지용 장비가 가장 크고 87%에 가까이 해당이 됩니다. 기존 고객사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투자가 2020년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르고 있는데 CATL 매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국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수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4월 이전에 2017년 매출액의 64% 수준에 해당이 되는 471억 원 규모의 수주를 중국 회사로부터 벌써 확보를 했고요. 장비와 설비 모두 포함된 성기 수주를 따냄으로써 수주 능력이나 중국 로컬 기업에 대한 높은 기술력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다른 회사들도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시설에 향후 5년간 90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고 다르미안이나 노스버트 같은 경우도 향후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어서 기대치는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생산 능력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가동률도 그만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가동률이 한 91% 정도였는데 2017년 1분기나 2016년에 가동률 73%에 비하면 정말 타이트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CB 발행이나 그다음에
BW 발행으로 2016년, 17년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오히려 그 캐파가 더 증가를 해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는 지금도 91%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추후에 생산량을 계속 이 수준으로만 유지하더라도 CB나 BW 물량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중국 시장의 매출이 업계 선두를 달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와 수급으로는 3월 급등 후에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박스권을 유지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기대 돌파가 될 것 같죠. 재차 이제 16,000원대를 16,000원 중반대를 돌파를 한다면 추가 돌파도 가능하고 정고점까지 볼 수 있을 듯 하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이었던 19,000원 그리고 매수는 16,200원에서 15,200원 사이 그리고 현저가는 1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P&E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주봉이 그려지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종가가 나온다면 한 주 동안 주간 기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 드렸습니다. 주말 동안도 공부 많이 하시고요. 성공 투자 길로 접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